내가 네, 갑봉 브라더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이 이야기 앞서서 저는 그 이봉규 선생님한테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뭐예요? 싶은 게 있었어요. 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항상 저는 이봉규 TV를 본단 말이에요. 요미우리 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 장면을 이 영상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던데 일단 첫 번째 일본어를 참 잘하셔서 놀랬고요. 네. 일본에서 뭐 7년 공부했어. 일본을 진짜 잘하시더라고. 밴드 했다고 또 얘기하시죠. 네. 거기에서 놀랐고 그리고 요미우리 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 조롱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 같으면은 괜히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 특히 보수라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조롱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신나가지고 이렇게 조롱한다 저롱해 야. 너무 신나셨어. 나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언제 그랬냐? 아이 선생님 나 그거 좀 놀랬어. 아니 이 외국 텔레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롱받는 이 상황이 한심하다. 왜 대통령이 좀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왜 저 요미우리 TV에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그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이게 어떤 프로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시사 예능 있잖아. 강적들 같은. 그러니까 본격 시사도 아니에요. 상당히 심하게 조롱합니다. 아주 뭐 너무 완전히 그 조롱해. 꼭두각시처럼 그거 그 있잖아요. 마리오네트 같이 이게 김정은이가 마리오네트 인형 아주 가지고 신나가지고. 그 밑에가 문재인 대통령이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가 이렇게 조롱하는 아니 진짜 그러면은 만화를 진영을 떠나서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에이 신났던데 뭐. 아니 기분 나쁜데 왜 우리 대통령이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난 그게 한심하다 이래서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좀 이해할 수 없죠. 거기서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조롱스럽게 하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 두 가지 이유냐 하면서 그러냐 하면서 던지는 게 하나는 노벨상에 또 도전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헌법 바꿔가지고 또 한 번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마리오네트. 이걸 왜 보시는 거예요, 이 TV를? 요미우리. 내가 아니 기분 좋아서. 가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NN이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아니면 요미우리라든가 이런 걸 봐요. 이렇게 뭐 좀 한국에 관련된 거 있나 해서. 근데 딱 그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그게 단독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다른 언론사에서 한 번도 이게 나가질 않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쫙 해서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이제 통역 비슷하게 해석을 해주면서 방송을 어저께 했죠. 너무 신나셨어.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뭐 모든 대통령이 그런 식의 일본 언론은 상당히 개방적이기도 하고 또 지금 뭐 아베 총리가 상당히 극우적인 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가 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이달의 바보. 일본에서 바까 이게 굉장히 센 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정도 그냥 바보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타이틀로 내걸어서 뭐 프로그램 만들고 기사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일 관계라는 게 그런 미묘함이 있고 해외 언론에서 마음껏 그럴 때 일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내 어떤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이 그런 거지.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봉규 씨가 그리고 보수잖아. 할 수 없죠. 좋아요. 네, 아니, 그것도 할수 없지. 보수면은 그러면 안 되지. 대통령을 비판을 하니까 왜 이렇게 비판받을 짓을 하고 돌아다니셔가지고 외교 참사를 빚고 김정은한테 왜 그렇게 그러니까 해요? 우리가 갈등을 겪는 대상이 우리를 김정은 모욕하고 대변인 조롱하는 거는 소리를 왜 외국에서 듣냐 자랑한다는 거야. 얘기죠. 자랑한다는 얘기죠. 그 이와 더불어서 그 사법농단 관련해서 김앤장하고 양승태 부당거래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일본 전범기업 편들어주고 이런 거에는 왜 분노 안 하십니까? 보수라면 이런 거는 좀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노하지. 이런 얘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선생님이. 못 봐. 이거 봐, 이 얘기 불편해하잖아.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왜 이게. 그러냐면 그게 복잡해요. 이게 복잡한 게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국익은 한미일 동맹으로 군사라든가 경제라든가 협력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국익이야. 대한민국의 국익이.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일본의 과거 문제는 뭐 짚을 건 짚되 자꾸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협력 관계로 가서 얻을 걸 얻자. 아니죠 이런 쪽에 선생님. 방점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편들고 네, 이런 지금 거 그거 잘했다고 그래? 혹시 내가 좀 그건 잘못됐다 이거야. 아니. 잘못됐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사실은 보수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도 똑같아요. 뭐냐면 너무나 정치화돼 있는 거야. 사안의 당구당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정권에 타격이 되느냐, 그게 가슴 아파요 저는. 얼마나 정권에 옹호를 해야 되겠냐, 이 관점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다 보니 정말 보수라고 하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것도 문정권에 타격만 되면 무조건 가는 그 분위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 진보도 비슷한 게 좀 있어. 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건 김갑수가 왜곡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관심을 아니, 가졌다고? 먼저 봐. 왜곡을 하는 게 왜 지금 보수들이 길길이 뛰냐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서도 나타났지만 민생이 어려워요.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아니 사법농단 얘기하는데 또 보면 민생으로 가. 민생이 그 이따 갈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이 얘기만 하고 가세요. 사법농단도 마찬가지. 이거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보수라 일일이 다 제가 어저께 뭐 했니까 형님 편 들어드리자면 야 정영진이 그럼 1년 전 얘기한 거 다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형님 편 들어드리자면 누구나 다 그래요. 네, 누구나 다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자기 불리한 거 빼놓고 얘기해. 뭐 우리는 뭐 사법농단 엄청나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경우가 그다음에 대부분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하자면 이런 거죠. 네. 이게 믿을 수 있는 통계인지 모르지만 일제 때 항의를 한 사람이 인구 전체에서 2%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통치하던 시절에는 그때 그 일본 총독부가 정부였다. 별 특별한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 바뀌고 나니까 그걸 다 친일파라고 매도한다. 이게 이제 보수의 시각이에요. 잘못됐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먹는 거는 어찌 보면 역사 한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제국주의 논리가 그거였다. 그 시기를 악의 시기로만 몰아간다면 도대체 그 이후에 전개된 현재를 어떻게 설명하냐. 뭐 이런 논점이 이제 보수의 첫째 힘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세상은 어차피 그런 격차가 있는데 그 자체로 그런 질서로 세상이 살아간다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보수주의자가 되는 이건 토대죠.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끝없이 역사랑 싸우고 현실 권력과 싸우고 이 세상을 그렇게 해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진보적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봉기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테마로 분위기를 또 전환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9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48.4%까지 떨어졌고 부정이 46.6%, 거의 지금 긍부정이 비슷한 상황이고 민주당도 38%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이봉규 선생님의 축제가 시작되고 있죠. 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게 왜 내 축제냐? 그건 말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70%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지율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37%로 나왔어.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는 거야. 이건 자영업자들이 이제 못 살겠다 꾀꼬리야. 지금 여러분 주변에 동네에 가서 보세요. 이건 뭐야 프랭카드 써붙인 거 있잖아. 가게가 1층도 텅텅 비었어. 지금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일단 발목을 잡은 거고 그다음에 제일 불안한 게 나는 경제보도도 김정은이야. 김정은 위원장이요? 북한 문제 때문에 나는 등을 돌린다. 이제 보세요. 네. 내가 예측하기를 몇 달 전에 김갑수하고 더 팩트라는 프로 산업방송에서 아무도 안 보는 거기서 했는데 두 분이서 잘 다니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세트다. 돈을 와야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80% 됐어. 그때 방송할 때 불과 몇 달 전이야. 그 문재인 지지율이 80% 그랬는데 내가 그때 이런 예측을 했어요. 금년 안에 50% 무너진다. 그랬더니 김갑수가 길길이 뛰고 그럴 일 없다고 난리를 쳤어. 근데 50% 무너졌어요. 금년 안도 아니고 11월 말에 무너졌어. 네. 그게 나는 그때 감지한 거야. 가게들이 문 닫고 있구나. 택시가 빈 차로 다니고 있구나. 심상치 않다. 그걸 나는 그때부터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금년 안에 40% 무너집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이야기가 37%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요? 그 경제가 안 좋아서 타격을 입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뒷이야기가 안 들어갔어. 김정은 위원장하고 지금 네.
평창 올림픽 때부터 뭐 평화 모드로 갔잖아요. 네. 아유 온 국민이 다 뭐 평화 통일 되는 줄 알고 뭐 평화 시대 정착되는 줄 알고 핵 폐기하는 줄 알았잖아. 저기도 그랬지.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지. 박수 치고 난리 났잖아. 된 게 뭐 있냐? 되게 많지. 아니 뭐가 된 게 있어? 지난 1년 동안 도발 한 번도 없었고 우리가 그 전에 야, 전쟁의 야, 위협으로부터 핵을 다 만들어 놨는데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다 이제 가졌어. 가지고 짱 박아 놓고 있는데 리스트 한 장을 내놨어. 뭐 하나 폐기를 한 게 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됐죠? 뭐를 했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고 네, 우리 지금 이제 또 48%로 몇 주째 횡보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지지율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1년 반 정도 됐을 때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 이제 높은 거죠. 아마 제일 높을 아,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네. 지지율 문제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추세라는 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보다 더 내려가겠죠. 네. 사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삶은 항상 불만스러운데 어느 시기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네. 지지를 보냈고 또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 때도 이제 80~90%한 번씩은 있는데 대북 문제라고 하는 이제 이벤트성 때문에 빡 올라갔지만 이 세상의 모든 울분, 분노, 막막함 이게 이제 뭔가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 조사 나올 때 그게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돼 있다고. 네. 이거는 이제 누가 떨어져 나갔느냐인데 아주 명확하게 지표가 잡혀요.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중도겠죠 뭐. 네, 중도 계층이 네. 그러니까 중도라고 설명하는 것을 이념 지형으로 보면 우파 성향이에요. 상당히 우파선이에요. 현실 추수적인데 이들은 그때 힘의 향배를 봐서 한번 믿어보고 밀어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한 30% 정도로 추정되는 중도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더 지지율이 더 하락할 거라고 보는 것은 이 고정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 48%까지 안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없어. 네. 정당 지지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그 중도가 떨어져 나가는 요인을 뭘로 볼 것이냐 하는 건데 네. 지금 이봉규 씨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 실정을 얘기해요. 근데 그건 예나 지금이나 경제는 항상 어렵다고 말하게 돼 있고 네. 우리 옛날 초기 성장기 같은 상황은 영원히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경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곡선의 일환이고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경제 지표 경제 문제는 사안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향받는 사람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이지. 자영업자는 전원이 자기가 다 사장이기 때문에 청년실은 다 보수 세력이 봐야 돼요. 그럼 본질은 뭐죠? 본질? 예. 그 국정 운영에서 신뢰와 믿음을 줄 만큼의 전문성을 보였는가에 대한 이 불안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중도층에게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네. 예, 그럼요. 예. 선의 또 뭐 진정성, 그다음에 약간 멋진 것.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료들과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이 경례를 걷는 대통령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게 있죠. 아 그렇겠죠. 그런데 이 중도층이 원하는 그 나이스한 통치라는 건 뭐냐면 항상 선제적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권력 중심화, 대통령 중심화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개혁이 이제 어느 방향이건 보수적 네. 개혁은 반대죠. 근데 힘있게 밀고 가는 모습. 근데 그렇죠. 대부분을 공론화에 붙이고 국회 이제 법안 통과에 기대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서도 할 수 있는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상당한 이제 과단성 있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끌고 가는 모습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예컨대 탈원전 같은 것도 이 공론화 위원회에 붙이고 뭐 등등등 이게 평온한 사회의 정상적인 절차일지는 모르나 이 한국 지형에서는 그다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와 그 보좌진들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 얘기들이 많았어요. 등등등이 이제 누적된 결과물로 해서 경제는 실체가 무엇이건 간에 비판 세력과 야당은 끊임없이 공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 먹히는 때가 있고 안 먹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먹히는 시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건 실제 경제가 그만큼 나빠서가 아니라 경제가 나쁘다 훨씬 더 과장을 해도 안 먹힐 때는 안 먹혀요. 네. 근데 실제 경제 문제보다도 뭔가 이건 정부가 지금 힘있게 뭘 잘하고 있는 게 아니네, 믿음성이 안 가네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 그 경제라는 요인을
이 이유로 들어서 막 때릴 때 이렇게 딱 받아 먹어요. 아직까지도 좌파들이 저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임기 말년에 큰 불행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왜냐하면 탄핵 소리 하려고 아니, 그러죠. 잠깐만. 아니, 지금 연락에 떠들어놓고 나 네. 지금 이게요. 입 여는데 지금 그 단어 선택을 좀 잘해주세요. 네? 예측보다 기대라는 단어를 좀. 그렇지 않다.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요. 경제를 지금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못 느끼는 아마추어리즘까지 더해서 거기다가 플러스 오만까지 한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이번에도 기자가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국내 질문 안 받겠다. 이거 딱 잘라버리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야만 들어봐. 아이, 사실이잖아, 팩트잖아. 아, 선생님 팩트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팩트잖아. 다른 건 다 들어줬잖아. 아, 이거는 경제 질문 안 받겠다고 했어. 그죠? 국내 질문. 아니 그러니까 국내 그거는 질문 안- 지금 해외 순방 중이니까. 야, 해외 순방 중이라도 우리나라 지금 외교. 아니 잠깐.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아니, 국민. 그게 아니라 국민이 물어보는데. 해외 순방 중이니까 이제 외교에 대한 이야기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아니 좀 외교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국내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화 장소가 있고 이거 집중과 보세요. 선택이 있는 아 거죠. 이거 보세요, 최욱 선생. 급했다 내가 지금. 선생님. 야, 3분기 성장률이 0.6% 성장했어. 네. 심각하니까 이거 무슨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 그래서 물어보는데 국내 질문 안 받겠다고 자르는 건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아마추어리즘을 거기다가 보태서 오만까지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니 근데 언론사들이 예를 들면 이 외교 부분에 대해서 잘 보도하고 혹은 뭐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거기서 한마디 하면 외교는 다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국내 경제 뭐 0.3, 0.6% 이것만 뭐 맞아요. 무책임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장면이 비행기 안에서의 그 장면이거든요. 저는 네. 비행기 안에서는 뭐 참 아쉬움이 비행기 얘기만 해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게 네. 좀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실기 들어요. 어떤 실기죠? 네, 정권을 잡았을 때 네. 사실 너무 이제 상황이 급박하긴 했죠. 네. 하지만 대선 기간이 있었으니까 좀 정권을 잡으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대북 관계인데 그 축은 정말 생각보다 잘 풀린 건데 또 하나는 뭐가 잘 풀려서 국민에게 경제 상황이 얼마나 예견된 어려움이 있는지를 간곡히 얘기하고 설득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경제가 문재인 정권 때문에 나빠졌다로 타격하는 것은 거의 습관적인 것인데 지금도 48%란 건 놀라울 정도로 지지율이 지지 세력에 의해서는 견고하다는 의미예요. 하여간 중간층을 겨냥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일단은 청와대의 전면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수술에 딱 하나만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인적 수술이겠죠. 조국 수석 무슨 얘기하는 그 거? 누구를 아니 조국 수석을 왜 얘기해요? 아니에요. 임종석 실장? 그러니까 청와대가 왜 얘기하는 거야, 그거? 1년 반 정도 되는 시점에는 네. 대부분 아닌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한번 사례를 찾아보세요. 지금 정도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데 왜 자꾸 청와대 개편을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어떻게 되다 하더라도 청와대는 인사수석도 있는 것이고 인사를 가늠해요. 예? 그래서 전문가 집단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문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운동하신 분들은 이제 많은 자리를 갖게 됐으니까 제발. 청와대에 전문가들 들어앉혀요. 전면- 으쌰으쌰 하던 사람들 막스 책임 안 전면적 지는 사람들 좀 개편을 뒷전을 다 하시고 해야만 된다. 네. 할 때가 됐다. 레닌, 막스 이런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아직까지도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치하게 나오지 마. 레닌 그러지 막스 말고.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 스터디의 대상이었을 네, 뿐이지. 전문가들 알겠습니다. 들어앉히세요. 오늘은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이봉규 선생님의 그 잠자리 얘기 듣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전에 커피 얘기 더 아니 마무리 삼 한마디만. 야야야야 빨리 막아라. 야 마무리가 10분 간다. 마음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 분들에게 사랑하세요. 얘기하지만 지금 뭐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이에요. 보통 어떤 선진국도
이 정도면 꽤 높은 지지율인 건 틀림없어요.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이 네, 정도면 이 정도면 그렇게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면 김갑수가 책임질래? 나라는 어떻게 잘 가고 있죠. 김갑수가 책임질래? 내가 책임질게. 병원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책임질게. 국고로 다 환수해라. 그래도 되고. 최욱이도 출연료 받은 거 있지? 그 국고로 다 환수해. 정영진이 넌 돈 없지? 넌 그냥 너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보수에 이봉규 씨 고맙습니다. 같은 어거지만 쓰면 괜찮아. 네. 국고로 다 환수시켜서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둘이 붙어 다니는 갑봉 브라더스. 야, 한번 봉갑이라 해봐. 봉갑. 저 어감이 좋잖아. 봉갑. 봉갑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갑봉이 근데 뭐예요? 아니야, 나 정말 강릉 왔다 갔다 하면서 게시글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봉갑이 맞을 것 같아. 이봉규 씨 정말 좋아하고. 나 그거 상관없어요. 네. 자, 갑봉 브라더스 김갑수 이봉규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아, 또 다른 스케줄 둘이 가는 거야?